자폐아동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잉행동증후군 주의력 집중 장애라는 ADHD 아동들도 급증하고 있고, 또한 성인들도, 심지어 노인들도 분노 조절 장애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싸우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혹시 여기에 결정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총장 김태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을 중심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자폐증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이 자폐증의 증세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것이 자폐증의 증세가 좀 약한 사람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또 따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아스퍼거 증후군이고 어디까지가 자폐증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 증세가 다양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자폐 스펙트럼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1998년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 통계에서 10,000명당 1명 정도밖에 발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폐 스펙트럼은 선천적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환경 호르몬이나 또는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 이후부터 자폐 스펙트럼이 급증하더니 지금은 거의 50명당 한두 명,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30명당 1명 정도, 한 반에 1명 이상이 자폐 스펙트럼 또는 아스퍼거 증후군 증세를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폐 증가율 1위입니다. 여기에 혹시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을 유전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선천적인 문제로 보기에는 이렇게 급증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의 문제를 보려면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짧은 20여 년 사이에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전자 변형 식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GMO라고 그러죠. GMO 하면은 이 유전자 변형된 식물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자체의 위험성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즉 GMO 식품과 함께 뿌리는 바로 제초제입니다. 이 제초제는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가 아주 매우 유명한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의 주성분이 뭐냐? 글리포세이트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글리포세이트라는 화학 물질이 원래 무슨 용도로 쓰였느냐? 파이프를 청소하는 그런 화학 물질입니다. 파이프 속에 녹물 같은 것을 아주 깔끔하게 청소해내는 아주 그런 강력한 화학 물질인데,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가만히 봤더니 야, 저거를 한번 식물한테 뿌려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식물이 전멸을 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도관 파이프나 이런 데를 청소하는 이런 화학물질을
밭에 뿌려버리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제초제가 처음 개발됐을 적에는 마구잡이로 뿌리지는 못하고 원래의 작물, 즉 콩이나 옥수수를 피해서 그 밑에 조심스럽게 이 약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제초제에 끄떡없는 미생물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 미생물의 DNA를 추출을 해서 GMO 식물에 이식을 합니다. 즉 옥수수나 콩 같은 이런 식물에 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성분에 끄떡없는 이 유전자 성분을 집어넣게 되죠.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는 아마 이렇게 제초제를 뿌리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초제를 더 이상 조심스럽게 뿌리지 않고 비행기로 무차별로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옥수수나 콩 같은 유전자 변형식품은 죽지 않고 다른 풀만 싹 죽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확된 콩과 옥수수를 우리는 먹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콩과 옥수수로 동물의 사료를 만듭니다. 서양식 육류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바로 공장식 육류죠. 공장에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웁니다. 소에게 더 이상 목초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소에게 바로 이 글리포세이트가 듬뿍 들어간 사료를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글리포세이트로 만든 식품, 글리포세이트가 많이 쳐진 그런 식품을 먹는 것보다 오히려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게 글리포세이트가 더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글리포세이트를 무차별로 살포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바로 1997년, 8년도입니다. 놀랍게도 이때부터 자폐증과 ADHD와 치매와 자살률과 파킨슨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가 바로 자폐증 증가입니다. 바로 1997년도 이전에를 보시면은 저 노란 그래프가 바로 자폐증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8년 이후서부터 바로 글리포세이트, 빨간색 그래프가 글리포세이트인데 마치 글리포세이트의 사용 증가율이 이 자폐 스펙트럼 증가율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DHD 증가율을 보십시오. 이 빨간 곡선이 바로 글리포세이트가 듬뿍 함유된 제초제의 증가 곡선이고, 그리고 저 노란 막대 곡선이 ADHD 곡선입니다. 자살률 증가입니다. 자살률 증가가 역시 97년 8년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뒤에 저 글리포세이트 사용률 증가와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매 증가율도 이 글리포세이트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많은 식품들, 더 위험한 소고기와 돼지고기들, 이것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나 아니면은 분노 조절 장애, 심지어 우리 성인들까지도, 노인들까지도 분노 조절 장애로 지금 폭행을 하고 살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뒤에 혹시 글리포세이트가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글리포세이트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우리의 뇌를 이렇게 망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총장 김태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